이번 시간에는 복숭아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을 보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위험 방식이 이제 복숭아에 관련된 보상하는 재해나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그리고 계약인수 관련해서 표준 평년 과거 수확량을 토대로 한 평년 수확량을 이제 구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이 과목에서 중요한 조사 종류나 조사 방법, 그리고 이제 피해를 산정하는 부분들을 보시고 관련된 이제 지급보험금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복숭아 부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복숭아에만 해당되는 병충해 보장이 있습니다. 병충해 병은 세균 구멍병으로 2019년도에 이제 처음 업무 방법서에 들어왔었고요. 이 세균 구멍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이제 보장해 준다. 세균 구멍병은 강풍이나 강우 등 피해로 또 세균성 그런 부분들이 이런 복숭아에 구멍을 내고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공병이나 세균성 구멍병이라고도 일컫긴 하는데 세균 구멍병이라고 업무 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김새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복숭아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1번이 복숭아 꽃인데요. 복숭아 꽃 같은 경우는 4월 중순경에 이렇게 연분홍색으로 핀다고 하고요. 그리고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5, 6월 정도에 열매가 좀 생겨서 그때 이제 열매를 속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정도 돼서 이렇게 봉지 씌우기 같은 거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9월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상품으로 출하하는 시기는 이제 9월, 10월이 되겠죠. 그리고 복숭아의 종기는 10월 10일까지, 그리고 이 복숭아 나무는 종기가 11월 30일까지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앞부분에서 보셨듯이 보험 기간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복숭아가 보장되는 부분이 이제 과실손해 부분,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무 손해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이 되시고요. 먼저 이제 과실손해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24시부터 수확 종료 시점, 단 Y 플러스 1년 10월 10일을 이제 초과할 수 없고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도 같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무 손해 같은 경우는 Y년 12월 1일날 이제 보험을 이제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Y 플러스 1년 11월 30일이 보험의 종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핑크한 느낌 같은 경우도 이제 Y 플러스 1년 10월 10일, 그리고 나무 종기는 Y 플러스 1년 11월 30일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험료를 보시면 기본적인 보험 가입 금액인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보험료 역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라 할인할 증률에서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5%를 이제 빼준다는 거 곱하기 1 빼기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는데, 지금 복숭아의 경우는 이제 가입 가격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도 적용이 되고 방제시설 할인율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무의 가격은 이제 10만원이고요. 그리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같은 경우 이제 특약 요율을 사용하고, 나무 손해보험도 역시 특약 사고로, 그리고 나무 손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 산출할 때 이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까지만 적용되고 1 빼기 방제시설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복숭아 관련된 보험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은 이제 총 3가지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과실 관련돼서는 수확 감소 보장, 그리고 특약으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그리고 나무는 나무 손해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현재 수확 감소 보장의 경우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보험금은 가피자, 미부상 감소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부상 비율을 곱하는 거고요. 피해율은 평수 미평의 그 분자에 이제 병충해 감소량을 더 추가로 더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 병충해 감소량은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 곱하기 0.5. 그러니까 즉, 이 수확량에 이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되 나중에 피해율 산정할 때 그 양만큼 피해율에 더 추가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서는 이 병충해 감소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수확 감소 보장에만 병충해 감소량을 더 추가로 해주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서는 이 병충해 감소량은 그냥 정상으로 판단하고 이제 수확량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의 경우에는 피해율의 10%만 더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거고요. 나무 손해 보장 같은 경우는 포도하고 똑같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이고, 피해율은 피해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무의 자기부담 비율은 5%로 고정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보험금 지급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5회 복숭아 기출문제를 보시면 자기부담 비율을 이제 유추하는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시기를 서술하라고 문제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1번, 2번을 작성하는 거였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이 업무 방법서에 나와 있는 보험금 지급 시기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3번의 경우는 이제 1번에서 수학기 경과 후 그런 내용만 지금 빠져 있으니까 1번과 3번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보험금 지급 시기에 관련된 1번 항을 보시면 수학기 먼저 이제 경과한 후에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게 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아니면 이제 7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 보시면 수학기 경과 후에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내용 같고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사항들을 기억하시고, 뭐 가로등킹이나 다시 또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사항으로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수학감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게 제시 3형제가 있습니다. 뭐 벼에 있는 제이항, 그다음에 마늘에 있는 제파종, 그리고 양배추에 있는 제정식 보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다음으로 자기부담 비율과 자기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5회 기출문제에서 이 자기부담 비율을 유추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 지문 중에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일 경우에 최저 자기부담 비율 선택, 그렇게 문제가 나와서 15%형이라고, 자기부담 비율이 15%형이라는 거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뒤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복숭아의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형인데 10%형 가입 조건은 3년 연속 가입 및 3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이고, 15%형 같은 경우는 2년 순보험료 100% 이하라는 거. 그리고 나무의 경우에 자기부담 비율은 5%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에 보셨던 피가림설 관련돼서는 손해액의 10%가 자기부담금인데 최저 30만원, 최대 100만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피복제 단독사고일 경우에는 손해액의 10% 역시 똑같은데 최저 10만원, 최대 30만원. 그리고 비가림설에 발생한 화재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이제 미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림설 화재 보장 특약을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삼 해가림설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10%인데 최저 1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 그리고 시설 저작물이나 버섯에는 소손해 면책금이라는 게 있어서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다는 거. 다음으로 이제 표준수확량 산출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복숭아의 경우에는 품종 수령별 표준 수량값 곱하기 이제 주수가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OD 품목을 보시면 이제 표준 수량에 대해서 OD에서 정의를 해놨는데 주당 수확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주당 수확량 곱하기 주수가 되니까 전체적인 이제 표준 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는 거죠.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OD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년 수확량 산출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적과전 종합 위험이랑 그다음에 별을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복숭아는 종합과수에 해당돼서 A, B, C 값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이 C 값은 표준 수확량, 가입하는 표준 수확량, B 값은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A 값은 과거 평균 수확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공식에 맞게 대입하면 되고, 그다음에 직전 3개년 중 3년 이상의 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A값 최저값 한 개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다음으로 이제 과거 수확량과 조사 수확량 산출하는 부분을 보시면, 일반적인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과수나 밭작물의 경우에는 조사는 이제 평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조사가 평년보다 클 때는 이제 평년 수확량을 다 사용하는 건데, 복숭아, 포도, 자두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과수 품목은 이제 최소한 그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50%보다는 더 크게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평년 수확량이나 평년 수확량이 50% 그 사이에 조사 수확량이 있으면 그 조사 수확량을 쓰겠다는 게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과거 수확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이제 포도와 복숭아만 이제 특이한 사항이 사고 시에는 조사 수확량 값을 사용하고 무사고 시에는 조사한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을 이용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년 수확량 구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품목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2020년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시오. 포도랑 복숭아의 차이점은 이제 포도는 이제 기값까지 구해줘야 되는데 이제 조건 중에 표준 수확량에다가 또 기준 표준 수확량까지 더 주어지고 그걸 이제 활용해서 C값, D값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무사고 시에는 조사 수확량은 조사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을 한 값이 이제 조사 수확량이 된다는 거. 그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풀이 과정은 A값, B값, C값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고 C값은 이제 2020년도 평균 수확량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2020년 표준 수확량이 11,000이 이제 C값이 될 거고요. B값 같은 경우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니까 2015년은 지금 미가입이고 2016년 값인 12,000 그리고 2017년도 미가입이네요. 그리고 2018년도 10,000 2019년도 12,000 세 개를 합친 거를 이제 3으로 나누면 그 수치가 나올 거고요. 또 A값은 이제 평년이랑 조사랑 이제 비교를 해서 이 미가비를 제외하고 이거 두 개 비교해 보니까 이제 조사가 더 작네요. 그래서 9,000 다음에 17년도 미가입 2018년도 봤는데 5,000이 더 작은데 평년 수확량의 50%보다도 더 작네요. 그러면 50%인 11,000의 50% 그리고 2019년도에는 조사 수확량이 없네. 무사고로 조사 수확량이 없어서 조사 착과수인 24,000에 평균 과중인 500g 곱한 12,000이 2019년도 조사 수확량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5개년 중에서 3개년 이상 보험 가입 실적이 있었을 때는 최저가 한 개를 제외한다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평균치 내면 1,500kg이 되고 이 수치들을 공식에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1,515kg이 2020년 평균 수확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이 과목 관련돼서 복숭아에 관련된 조사 종류 및 조사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복숭아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수확량 조사, 그리고 이제 고사나무 조사를 한다는 거. 피가림 사례는 이제 복숭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사만 있고요. 먼저 이 피해 사실 조사 같은 경우는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서 모두 실시한다는 거 앞에서 보셨던 내용들이고요. 수확량 조사도 역시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를 하고요. 고사나무 조사 역시 앞에서 보셨다시피 복숭아의 경우에는 과실은 10월 10일 날 그 수확이 끝나고 그리고 나무는 11월 30일 날이 종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갭이 있어서 수확 완료 전후 이제 고사 주수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조사 방법을 보시면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그리고 수확 완료 전, 후 고사 주수 그 다음에 미부상 고사 주수를 조사하고 수확이 다 완료된 후에 고사 주수가 없는 경우에는 고사나무 조사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수확량 조사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도하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대신 이제 개수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 착과수 조사나 과중 조사, 착과폐 조사, 낙과폐 조사 다 같고요. 단 차이점은 어떤 표본주는 세 주로 똑같은데 품종별로 20개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농지당 복숭아나 자두는 60개 이상을 해야 되고 포도는 30개 이상이라는 거. 그 내용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착과폐 조사도 역시나 표본주는 세 주 똑같고 품종별로 20개 이상 똑같은데 농지당 비교할 때 포도는 30개인데 비해서 복숭아 자두는 60개라는 거. 낙과폐도 역시 표본주 3주 똑같고 품종별로 20개 이상이 맞는데 그 농지당 비교는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피해 인정 개수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과수의 경우에는 이제 병충해 피해 과실을 안 해주는데 과수 중에서는 이제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거는 복숭아만 있고요. 이 세균 구멍병 피해를 입은 과실이 있었을 때는 피해 인정 개수 0.5로 곱한다는 거. 그리고 포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그 과실의 50%가 피해가 나고 80%가 피해가 난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 즉 가격의 하락이 50%, 그다음에 일반 시장 출하가 안 되고 가공용이라도 이제 상품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100%용 피해라는 건 일반 시장에도 팔 수도 없고 가공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게
100%형 피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이제 피해율 산정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부분에서 자세히 봤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의 경우 착과수 산정하는 방법은 품종별, 수령별로 해야 되고, 먼저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수확 개시 전이랑 수확기 중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수확 개시 전이니까 기수확 주수가 없을 거고, 수확기 중에는 이제 기수확 주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기수확 주수를 차감한 게 조사 대상 주수라는 거. 이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이제 차감한 주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주당 착과수를 구하기 위해서 표본 주수를 산정했을 텐데, 그 표본 주의 전체 착과수를 표본 주수로 나눠주면 이제 주당 착과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주당 착과수랑 조사한 그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주면 전체 착과수가 나옵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미래 같은 경우 지금 포도에서는 이걸 포도로 변형해서 풀어봤고요. 실제로 기출 미래에 나왔던 건 복숭아 품목입니다. 이 복숭아 품목에 대해서 과중 조사를 하고 각각에 대한 과중 조사 횟수랑 최소 표본 주수 그리고 최소 추출 과실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A 과수원의 품종은 4종이고 그럼 4번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각 품종별 수확 시기는 다르다. 수확 시기가 다르고 품종이 4종이니까 각 시기마다 한 품종이라고 보면 4회에 걸쳐서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과중 조사 횟수는 4회, 최소 표본 주수는 한 번 할 때마다 품종별로 3회씩을 해야 되니까 3 곱하기 4는 12주수가 될 거고요. 최소 추출 과실 개수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별로는 60개, 그 다음에 품종별로는 20개인데, 그 1회 때마다 한 품종씩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1회 때마다 60개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60 곱하기 총 12주니까 60 곱하기 12가 최소 추출 과실 개수가 되겠습니다. 또 기출 3회 변형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포도나 자두가 더 있어야 되는데, 복숭아 부분을 품종수를 더 늘려봤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A 농지의 자두 같은 경우는 이제 농지별로는 60개, 품종별로 20개인데 큰 값이 60이니까 이제 최소 표본 과실수는 60개고요. 그다음에 B 농지 같은 경우 포도 같은 경우는 농지별로 30개, 그다음에 품종별로는 20개잖아요. 근데 2개 품종이니까 2 곱하기 20을 한 40이랑 30을 비교해서 40이 더 크니까 40을 사용하고요. C번 같은 경우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품종별로 20개, 농지별로 60개를 해야 되니까 20하고 60을 비교해서 60이 더 크기 때문에 60. 근데 D농지의 복숭아 같은 경우 품종별로 20개 곱하기 3하면 60, 그 다음에 농지별로도 60개니까 같으니까 60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 농지 같은 경우, 복숭아 같은 경우 20 곱하기 4를 하면 이제 80개가 되는 거고요. 품종별로 해서는. 그리고 농지별로 60개니까 비교했을 때 80이 더 크니까 이제 80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피해율 산정 부분에 있어서 복숭아에만 해당되는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감수량 같은 경우는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피해 인정 개수인 0.5를 곱해서 산출하는 건데요. 여기서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란 어떤 착과 병충해 과실 무게에다가 낙과 병충해 과실의 무게를 더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금차 착과 병충해 과실의 무게란 금차 품종별, 수령별 병충해 착과 과실수를 세서 그 병충해 입은 착과 과실수에다가 품종별 계당 과중을 곱한다는 거. 그리고 금차 낙과 병충해 과실 무게 역시 병충해 낙과 과실수를 세서 거기에 품종별 계당 과중을 곱한 값이 병충해 낙과 과실 무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고 발생할 때마다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 다음으로 이제 피해율 산정 방법 중에서 이제 피해율 산정하는 부분을 보시면 과수 중에서 이제 복숭아만 그 병충해 감수량을 추가로 보장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해율 구할 때 평수 미 한 값에 병충해 감수량을 더 추가로 해서 한 값을 이제 평균 수확량으로 나누게 되고요. 여기서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 곱하기 0.5. 그리고 이제 포도, 복숭아, 감귤만 해당되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의 피해율에 있어서 이때는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피해율로 더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을 구할 때는 포도나 감귤과 똑같이 평수 미 평으로 적용해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의 피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복숭아 피해율 산정을 위한 도식을 간단히 보시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인트는 이제 수확량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체 착과량 1번 값과 2번 값을 더한 게 이제 전체 착과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각각의 감수량을 산정을 해서 그 감수량 합계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착과 피해 감수량, 낙과 피해 감수량, 고사 주수, 과실에 관련된 감수량을
빼주면 수확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과중이 있을 때는 이제 착과량으로 구하면 되는데요. 과중이 없을 시에는 착과량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더 큰 값을 착과량 부분에 대입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1번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함에 있어서 미부상 주수가 있었을 때는 그 미부상 주수는 가입 당시 주당 평년 수확량을 미부상 주수에 곱해준다는 거.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서 조사 당시에 이제 주당 착과량이 나오면 그 주당 착과량을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한 게 이 조사 대상 착과량이 되겠죠. 이 착과량과 1번과 2번을 더한 게 전체 착과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수량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착과피해 감수량, 낙과피해 감수량, 또 고사 주수에 있는 과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감수량을 다 합친 게 감수량 합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율 이 다음에 10가지 다 하시고 병충해 피해가 있었을 때는 피해율을 산정할 때 병충해 감수량을 더 추가로 더 인정해 준다는 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다음으로 복숭아와 관련되어 있는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5회에 나왔던 문제고요. 기존에 4회 때부터 그리고 5회 때도 이렇게 어떠한 각 문제에 대해서 지급 사유를 물어보고 지급 시기를 서술하고 그리고 또 계산된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그렇게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나 계산 산식까지 다 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복숭아 관련돼서 먼저 1. 보험금 지급 사유, 2. 지급 시기를 서술하고 세 번째로 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는지 봐서 초과하게 되면 이제 보험금 지급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 피해율이랑 자기 부담 비율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급 시기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1번, 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험금 지급 시기 같은 경우는 수학기 경과 후에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 지급안을 어떻게 하냐? 지체 없이 보험금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만약에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내용을 쓰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피해율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의 계약사항을 보니까 복숭아 품목이고 품종은 100도, 수령은 이제 10년이네요. 가입 주수 150주, 보험 가입 금액 2,500만원, 평년 수확량 9,000kg, 가입 수확량 9,000kg, 자기 부담 비율이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과수원으로 최저 자기 부담 비율 선택. 이 부분 아까 자기 부담 비율 앞부분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최저 자기 부담 비율 선택했다고 하니까 15%까지 선택이 가능하니까 15%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 3년 연속 가입 및 3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일 때는 10%까지도 최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이제 15%.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여건 가입을 한 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만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조사 내용을 보니까 2019년 7월 5일 날 기타 자연재해나 병충해 피해가 있는데 병충해 같은 경우는 세균 구멍병만 지급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병충해가 세균 구멍병이 아닌 복숭아 순나방이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병충해 감수량이 이제 적용되지 않겠네요. 수확량이 4,500kg 나왔고 이게 병충해 과실 무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차피 병충해 과실 무게도 수확량으로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4,500kg이 전부 다 수확량이라는 거. 병충해 과실 무게는 수확량으로 인정해주고 따로 감수량 선정하지 않습니다. 미부상 비율 10%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부상 감수량은 이 평년 수확량 9,000 빼기 수확량 4,500을 한 값에 미부상 비율 10%를 하면 450kg 나오고 병충해 감수량은 보장하지 않는 복숭아 순나방이기 때문에 병충해 감수량 0이 되겠네요. 그래서 피해율은 평수 미하고 병충해 감수량은 0 나누기 평을 한 값이 45%.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은 15%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하여 보험금 지급한. 단 복숭아 순나방 병충해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피해이므로 병충해 감수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써주시면 더 퍼펙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율이 45% 나왔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2,500만원 곱하기 피해율인 45%에 자기부담비율 15%를 적용해서 750만원이 나올 거고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의 경우에서도 실질적으로 병충해 감소량을 배제한 피해율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45%에다가 10% 추가 보장을 하는 10%를 곱하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같은 경우는 1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끝나는 것에 이제 끝이라고 쓰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기출 오해를 응용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큰 응용은 안 해봤고요. 기존에는 이제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가 들어가 있어서 병충해 감소량이 적용이 안 돼서 이번에는 보상하는 병충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세균구멍병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충해 감소량을 적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별약관에 복숭아 같은 경우는 과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특약으로 해서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무 손해보장 한번 더 넣어봤어요. 지금 나무 손해보장 넣어줬던 이유가 기존에는 이제 보험금을 구할 때 수확 감소 보험금이든 뭐 경작불능 보험금이든 재파종 보험금이든 그 보험금의 명칭을 정확히 써주고 그걸 구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특약사항들을 추가를 해주고 보험금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에서도 해당이 나무 손해보장에 대한 부분까지 더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이제 15%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15%를 초과하는지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이제 더 보상하는 병충해까지 있으니까 더 초과가 돼서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와 병충해, 즉 세균구멍병으로 인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급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확량이 4,500kg으로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미보상 감소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을 미보상 비율인 10%를 곱하면 이제 450kg이 나올 거고요. 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병충해이기 때문에 세균구멍병에 대한 병충해 감소량을 구하면 1200kg 곱하기 피해 인정계수인 0.5를 곱하면 600kg이 됩니다. 그럼 피해율은 평수미에다가 병충해 감소량을 더한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피해율은 51.67%로 기존의 45%보다 한 6.67%가 더 증가했네요.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가입금액이 2,500만원에 피해율과 자기부담 비율 15%를 차감한 916만 7,500원이 나옵니다. 기존의 750만원에 비해서 한 160만원 정도 더 상승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같은 경우는 병충해 감소량을 배제하고 평수 미 평항이 피해율이라는 거. 그래서 평수 미 평을 한 값이 이제 45%, 기존과 똑같네요.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2,500만원 곱하기 45% 한 피해율에다가 10% 더 추가해서 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를 곱하면 1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손해보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약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나무손해에 대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나무 피해가 없었으므로 지급하지 않음 하고 이게 끝이라고 쓰면 좀 더 퍼펙트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복숭아에 관련된 나무손해 보험금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포도랑 내용은 다 똑같고요. 그 피해율 같은 경우는 피해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눈다. 그리고 나무의 자기부담 비율은 5%라는 거. 그리고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한다는 거. 그런 기본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피해 주수, 고사주수 같은 경우는 수확 전 고사주수 40주에 수확 완료 고사주수 60주를 합친 100주가 되겠고요. 실제 결과 주수는 이제 500주니까 500주 나누면 이제 피해율은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총 가입 주수가 500주에다가 한 주당 10만원이니까 이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될 거고요. 곱하기 피해율 20%에서 나무의 자기부담 비율 5%를 제하게 되면 답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이라고 쓰시고 마침표 찍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상으로 복숭아 부분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자두 품목에 대해서 복숭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